아직도 선별복지를 한다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나라 곳간을 열라는 너희들은 점령군이냐? 지랄하고 있네. 골라서 생색내고 싶겠지만 선별복지는 논리상으로 설 땅이 없어요. 영리법인의 수익은 주식 수에 비례한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국가 재정은 납세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점령군이 전리품을 족골린대로 나눠주는 것이 선별복지거든요. 점령군이라 하더라도 재정은 선별하여 지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국민은 반발을 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 말을 안 할 뿐이죠.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멍구들아 생각을 좀 해봐라. 세 사람이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서 짜장면 불러다 먹었어요. 짜장면 값 누가 내야 돼? 첫째, 제일 많이 싼 사람. 쌌던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 두 번째, 짜장면 시키신 분. 전화한 것이 죄인가? 세 번째, 하우스 주인. 화투판을 벌렸으면 고리를 뜯어서 공통으로 트는 것이 상식이지. 하우스 주인은 화투판을 벌렸음에도 고리를 뜯어놓지 않은 죄가 커서 짜장면 값을 먼저 내고 지금부터 고리를 뜯으면 돼요. 맞죠? 저녁에도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해서 주문을 받아보니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래서 시켜서 먹었어. 알고 봤더니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은 짜장면을 먹었고 제일 많이 딴 사람은 탕수육을 먹었어요. 고리에서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을까? 고리를 뜯어놓은 돈의 구성은 지분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값싼 짜장면과의 차액을 거두거나 값이 비싼 탕수육을 기준으로 고리에서 차액을 내줘야 정상이 되는 거다고. 그래야 공평하죠. 계속 하다가 화투판이 끝났어. 고리 뜯어놓은 돈은 어찌해야 돼? 첫째, 고리 뜯는 사람이 걷는다. 맞아? 두 번째, 제일 많이 잃은 사람한테 몰아준다. 그게 맞냐고. 셋째, 잃은 사람에게 잃은 비율로 나눠준다. 넷째, 똑같이 나눠준다. 제일 많이 잃은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하거나 잃은 비율로 나눠주기로 한다면 서로 많이 잃었다고 할 것이고 끝이 안 나요. 고리 뜯어놓은 돈의 구성은 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화투판에서 고리 뜯어놓은 돈도 지분이 같은데 하물며 재정이 네 돈이냐고. 자, 둘째 예야.
세금을 낸 부자의 아들과 세금을 못 낸 가난한 사람의 아들 중 누구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요. 첫째, 부자 아버지는 세금을 냈으므로 그 아들만 무상급식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부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세금 냈으니까 그 돈으로 나는 공짜로 먹어도 된다 하는 얘기 아니야. 맞아? 둘째는 부자 아들은 돈이 많을 것이므로 돈을 내서 먹고 가난한 자 아들은 돈이 없을 것이므로 무상으로 급식해야 한다 하는 논리예요. 그게 지금 홍준표 꼰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세훈이 요 사이는 더 넓게 더 두텁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기재부에 나온 재정 건전성이 염려된다고 하는 사람 하여튼 무식이들이 전부 이런 개념이라고. 이는 개념 논리 자체가 없는 무논리야. 근데 또 국민들도 이걸 또 지지한단 말이야. 이걸 보면 참 우리 국민 또 골빈살이 많은 것 같아. 셋째, 세금은 납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써야 하므로 둘 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하는 논리. 세 번째가 맞는 거다 이게. 영리법인에게 모인 수익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만 국고에 모인 세금은 납부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지분을 갖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가 그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선별복지는 펼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별복지를 하고자 하는 점령군 행사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주석궁 창고를 열어야 점령군일 것이지만 정권만 탈취해도 점령군이냐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민주당은 점령군이고 민주당은 나라냐고요.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나라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선별 지원을 한답시고 선별하는 것은 하나님네 아들도 못한다니까. 하물며 너 같은 깡통들이 하다 보면 선별하는 것에서부터 누락이 생기고 얼마를 지원해야 공정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재난 지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면 간단한 일을 멍구들이 선별하여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지랄을 벌거가고 있다. 근데 재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초 업종 선택 시 그런 위험을 안고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소득이 감소했다면은 종합소득세 결손급 소급 공제를 받아서 자력 구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냈으면 자력 구제를 못 받는 거지 뭐. 그런데도 국가는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당위생 설명도 없이 그냥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 당연히. 그렇다고 학생이 수학여행 가면 해경에 따라다니면 해난 사고가 나면 즉시 구출해야 되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야 되고 원칙이 무너져 버려요. 떼거리 억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역병이 들면 방역을 해서 그 질병을 막아야 되지. 그 과정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그러나 장사가 안 되어서 발생한 손해까지 직정해서 보상하고 지워준다? 이런 태풍이 와서 과손에 낙고가 발생했어. 그거 주워 들고 오면 보상을 할 것인가? 오지랖이 넓은 인간들이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요거는 이제 그래프인데 하나님만 알아. 누구 가난하고 누구 소득이 많고 누가 적은 가난. 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프다.
근데 이거 지가 그린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선이에요. 요렇게. 이제 너 같은 돌대가리가 우리 국민을 불쌍한 손으로 해서 일일로 세운다고? 불쌍한 기준이 뭔데 그래? 하나님 내 아들도 못한다고 해도 그러나 잘해봐라. 그리고 어디 한번 예를 들어서 균등 배분한다 이게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3천만 번째까지 10만 원을 준다고 하자고. 똑같이. 그러면 3001번째는 못 받아 99,999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네. 그거 어떻게 순번을 정하냐고.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당 그 기본소득 그 논리야. 요거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대로 이렇게 쭉 있으면은 88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전부 88만 원 채워주고 다 이런 얘기네. 근데 요거는 더 웃긴 거 뭐냐면 똑같이 소득이 있었어. 근데 누구는 성실히 신고하고 100만 원을 신고했어. 그 사람은 못 받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소득이 있어도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88만 원 받네? 이게 탈세를 한 놈은 기본소득 지원을 받고 성실히 신고한 사람은 기본소득 지원이 배제되는 개 같은 경우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도둑놈 지원해주는 개 같은 방식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똑같이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아까 국민의당 같이 보면은 88만 원 전부 다 똑같이 5천만 88만 원 다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출생만 하면 그 달치부터 다 줘본다.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줘본다. 불평을 하던 말이 안 나오지.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재용이 같은 부자도 주냐? 또 줘야지. 그 부자들이 세금을 냈어.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 지는 세금도 안 내고 받아들여 사람이 불량하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을 고수를 부린 정치가 불량하신 분 아니냐고. 근데 그 정치가는 초등학교 때 그 장래의 희망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려운 사람 선별해 도와주리라 꿈이었다면 정치가 접고 사업가가 돼서 그 돈 벌어갖고 자기 돈으로 도와주라고 꼼수나 부르고 있는 거 보니 훌륭한 사람들이 틀렸다. 요 페이지는 당초에 균등 배분한 경우 소득 곡선을 설명하려고 했다가 기본도 안 내는 것들이 기본 하면서 일곡을 경영하게 보고 나서고 따라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우렸다고. 소주성이 국정 철학이라고. 앞으로 더 넓게 더 두텁게도 국정 철학이 되겠네. 똥 팔려고 머리에는 똥만 들어온 것 같아. 최근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을 위주로 선별하게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한 BJP가 우세성을 거뒀다고 하네요. 한편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이낙연 대표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찾아서 국가가 책임지는 친복지 체제를 주장했던데 이 대표는 선별 복지가 설탕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 제도에 추가로 얹자는 것이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국고로 청년수당을 빌미로 보이대를 조직했고 재난지원금
재난소득이란 명문으로 뿌려놓은 떡밥이 있으니 기본소득이란 에드벌만 잘 띄우면 성분의 예측이 가능하거든. 야당으로 가면 더 웃겨요.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일을 하자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용돈을 공약으로 삼았다는 어쩐다. 대등히 할아버지 용돈을 지출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수영대. 또한 30여 석을 가진 정당을 3석으로 만들어 놨으면 정치 실험은 끝난 거 아닌가? 문제는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인데 창편질도 모르고 저 잘났다고 대선, 소선, 보선 가리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빠짐없이 나온단 말이야. 정책이라 해야 야권 단일화인데 그 단일화도 패했단 말이야. 당초부터 서울시장 나중에도 없었으니 대선 준비하면 되겠다. 유튜브 꼰대 채널 기본소득을 100번 읽어보면 답이 나와. 무식한 줄 알았으면 정계를 은퇴하는 말이야. 그보다 더 웃긴 놈도 있어요. 자기가 시장을 해봤으니 전임 시장과 자녀의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뼛속까지 선별복지로 무장되어 직을 걸고 주민토lik도 쓰고 그리고는 패했어. 문제는 그것이 투표에 붙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괜한 재선거 비용만 시민에게 안 되어주고 떠난 거예요. 무상급식 주민투표 182억 원, 재선거 비용은 300억 원, 임기중 받은 보수 총액을 수십 배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밥값도 못 얻는 말하죠. 그랬으면 서울 시민에 대한 배상을 하고 정치판에 나와야지. 그게 예의 아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원하고 떨어지니 다시 시장을 하겠다? 그런데 기업 앞에선 겸손해야 된다면서 서울시장에 또 당선이 되었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그 예산으로 선별복지를 실험한다며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청년 보유대를 조직하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광역단체의 장에 도전하고 어줍지 않은 논리로 기본소득 공약을 하고 MMT 이론을 앞세워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그 예산을 낭비해가며 대권까지 넘보는 형태가 제어되지 않고 정착적, 경쟁적으로 그런다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선출직 후보가 경쟁적으로 현금 급부금 지급을 공약하고 있는데 현금 급부금 지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당선되면 현금 얼마 안아줄게 이런 걸 공약이 돼요. 무조건 많은 금액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되고 당선 후에는 재정난을 초래하거나 예산 지출을 반대하는 의회를 해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까지 저 표계산하면서 저질하고 길을 트고 있으니 일본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 보장이 없고 이제는 지방정부 이런 유형의 선별복지를 말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놈들은 깜빵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만 그랬냐고 물귀신이 돼서 중앙정부와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면 꼼짝없이 같이 가야 할 처지가 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영이 서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보편복지를 기본으로 한 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해서 선별적 복지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뿐이에요.